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입니다. 자, 지금 어깨 통증 시리즈 5부작 하고 있지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5부작의 마지막 시간. 어깨 통증의 원인,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혹시 어깨가 아니고 목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이 같이 올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관련된 관절염에 대해서도 오늘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애초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어깨가 좀 아플 수밖에 없다. 결국에 나이가 들면은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살짝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어깨 질환들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드렸는데 어깨가 아픈 원인이 목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 때문인지 어깨 때문인지 나의 어깨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픈 이유가 우리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또한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이 나에게 동시에 올 수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어깨 문제와 목 문제가 또 나에게 동시에 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관련된 견쇄 관절염, 그리고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믿음으로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5월의 푸름님, 박영철님, 오영도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경청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어깨 통증의 원인입니다. 어깨는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어느 정도는 아플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지난번에 살짝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깨는 관절에 팔뼈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이게 이 관절면이 이렇게 팔뼈를 완전히 감싸고 있지 않아요. 살짝만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팔뼈가 근육과 인대에 사실상 매달려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거의 이제 80년, 70년 지내다가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팔뼈를 매달고 있는 힘줄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짱짱한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헐랭한 구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팔을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넓은 범위로 움직여야지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깨 관절은 좀 구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우리는 몸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팔을 이렇게까지 많은 큰 각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깨 구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팔뼈가 힘줄에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힘줄이 수축하면서 팔뼈가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이 팔뼈를 들어 올리는 힘줄 바로 위에 또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 힘줄이 견봉이라는 뼈에 자꾸 스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긁히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팔을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이제 긁히게 되니까 결국에 나이가 들면서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긁히고 찢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그 힘줄이 찢어지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또 이제 오래 진행이 되면 이제 어깨 관절염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이 나에게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행 양상으로 또 다른 병, 그 다음 병, 그 다음 병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었지만 나중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오기도 하고 또 오십견이 오기도 하고 이럼으로써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을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힘줄이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긁혀가지고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점액낭염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점액낭염이 또 오래되면은 이 힘줄 주변에 계속 염증 상태가 이어지면은 이 힘줄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힘줄이 뚝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깨 병들이 진행 양상을 보이면서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같이 올 수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요. 회전근개 질환 치료 운동 예방이라는 방송이 있으니까 이 방송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이 굳어버려가지고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하는 이제 뻣뻣한 어깨 통증 50견 자가 진단부터 치료 운동법까지라는 방송도 있으니까 이 방송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항무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B&D 방송을 하면서 퀴즈를 하나씩 내드리고 있지요. 자, 오늘 강의와 관련된 퀴즈 하나 내드릴 테니까 실시간 댓글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 사진에 목하고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 여기다가 이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목하고 어깨가 이어지는 이 경계선이 아프면은 원인은 어디일까요?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목하고 가까우니까 목이 원인일까요? 아니면은 어깨와 닿아 있으니까 어깨가 원인일까요? 요 부분이 아프면은 목이 원인일지 어깨가 원인일지 지금부터 정답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코너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동안에 저는 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이 목 때문일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어깨가 아파서 어깨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지난 4부작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질환, 오십견, 석회성 건염 등등이 있겠지요. 하지만 목이 문제인데 어깨가 아픈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이 원인인 질환들 많지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목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척수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뭐 목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목이 아픈 거는 알고 그 다음에 팔까지 이제 방사통이 있는 거는 다 아시는데 어깨도 아프구나 이렇게 오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래쪽에 심하면은 등까지 아프다고는 들었는데 어깨도 같이 아플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 뒤쪽에는 후관절이라고 새끼 손톱만한 관절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관절에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깁니다. 우리 무릎 관절염 왜 옵니까? 무릎을 많이 써서 생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 뒤에 있는 새끼 손톱만한 후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은 목 뒤에도 관절염이 옵니다. 그 후관절 증후군, 후관절 염증이 생기면은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특히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이 무언가 올라탄 듯한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후관절 증후군 때문에도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문제가 되는데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좀 감별을 할 수 있는 클루가 되는데요. 자, 요런 특징이 있다면은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선을 쭉 그었을 때 중간에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중간 지점보다 더 바깥쪽이 아프면은 어깨가 원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바깥쪽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가 진짜 원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깨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팔을 들어 올리는 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아파서 못 들어간다. 아니면 옆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들려고 하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릴 때 뼈에 긁힌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심해가지고 팔을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양상이 있을 경우에도 어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깨가 원인인 경우에는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면은 이것은 어깨에 무슨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항무의 퀴즈 목, 어깨, 경계선이 아플 때 원인은 어디일까 하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깨가 원인인 경우하고 좀 반대가 되겠지요. 아까 전에 어깨가 원인인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가 아프면은 이제 어깨가 진짜 원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에는 안쪽 어깨잖아요. 목하고 경계선 안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이 통증의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강나영님, 초코딸기님, 강희슬님, 오영도님, 믿음으로님, 마이하이님, 지킴이 사랑방님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예, 오늘 정답은 목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또 맞추신 분들께 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특징이 있을 때는 어깨 통증이 목 때문이다 하는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자, 어깨보다 안쪽으로 목에 닿는 요 부분이 아프면은 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스크 협착증 강의를 또 제가 드려서 아시겠지만 방사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결국에는 신경이 팔 쪽으로 해가지고 쭉 손가락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띠를 들듯이 아픈 게 바로 방사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목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이제 팔로 쭉 띠를 들듯이 방사통이 생기면은 그것은 원인이 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증 유발 검사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통증 유발 검사는 사실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을 그리고 목 관절염을 알아내는 통증 유발 검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의사 선생님께서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다가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런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아파요. 이렇게 검사를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목 디스크가 있는지 목 협착증이 있는지 목 관절염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목을 돌렸을 때 어깨가 아파지더라. 그러면은 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이 원인이라면은 팔을 들어 올리면은 좀 통증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 주무실 때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냥 진료실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이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팔을 올리면은 이제 결국에는 팔로 가는 신경이 좁아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눌려서 그런 건데 팔을 들어 올리면은 그 좁아진 구멍이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어깨의 통증이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목 통증 질환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시리즈 4부작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 통증의 원인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 통증의 원인이라는 방송 찍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 등 여러 가지 목 질환들이 올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목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희슬님 정답 맞추셔서 즐거워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영도님께서는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문제가 목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영도님은 이미 제 방송을 다 보셨지만 그래도 제 목 통증 방송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드무로님께서도 맞추셨습니다. 김대필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팔 쪽이 두루두루 찌릿하듯이 아플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대필님은 어깨에 통증이 있지만 그 원인이 목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어깨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이 원인일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감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겹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나 겹쳐져 있어서 감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와 목은 사실은 그 칼로 자르듯이 요거는 어깨고 요거는 목이다. 이러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증상 부위가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깨에 포착 증후군이 있는 환자를 살펴봤더니 35%에서 목 신경근 포착도 있었다. 어깨가 원인인 게 밝혀졌는데 알고 봤더니 목에도 원인인 경우가 35%였다. 그리고 어깨에 신경이 고장난 분들이 31%는 목 디스크도 있더라. 그렇게 목 질환과 어깨 질환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인이 목입니까 어깨입니까 하면은 검사해 보면은 둘 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감별이 힘들고 치료를 할 때도 목 치료도 해야 되고 어깨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요분들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면은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디자인할 때도 당연히 목도 고려하고 어깨도 고려한 운동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컨텐츠도 목에 대한 운동 컨텐츠, 어깨에 대한 운동 컨텐츠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목이나 어깨나 바른 생활 습관을 하고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목 생활 습관, 목 바른 자세도 익히고 어깨 생활 습관, 어깨 바른 자세도 익혀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생활 습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깨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어깨 통증이 근육 때문일 수 있다 하는 소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스펄링 테스트 한다고 더 아픈 건 아닌데 스펄링 테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이 있을 때 목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뒤로 해가지고 막 좌우로 돌리는 요 테스트입니다. 요거를 했을 때는 엘리님께서는 더 아픈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일 가능성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성 견갑골 통증, 어깨부터 왼팔, 모든 어깨부터 왼팔의 모든 손가락까지 다 있다고 하십니다. 어디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살라고 하고, 그런데 영상 보면은 목 디스크 같기도 하고, MRI 찍으니까 막 엄청 디스크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약 먹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벌써 5년이에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제 엘리님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팔목, 아마 손목, 손 통증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1월 달 강의. 사실 제가 오늘 그거 만들다가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목에서, 출발한 신경이 이렇게 어깨를 거쳐가지고 팔로 가가지고 손가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누르든 증상이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손저림으로 나타나는데요. 목에서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눌려도 손저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흉곽 쪽에서 신경이 이렇게 근육과 근육 사이로 이렇게 지나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도 결국에는 손까지 가니까 손저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도 또 눌리면은 또 똑같은 손저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도 손저림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발견되는 질환들이 부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밝혀내기가 힘들죠. 지금 엘리님께서는 MRI를 봤을 때는 목 디스크 같기도 하다. 막 엄청 심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원인일 가능성은 좀 적고 그 다음에 흉곽 출구 증후군이 만약에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로 누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병원에 좀 가셔서 정형외과 나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좀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팔 쪽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달에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라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관절을 많이 쓰면 관절염으로 결국엔 이어지게 되는데 그 많이 쓴다의 기준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계처럼 이제 딱딱 끊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부터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썼을 때부터 그때부터 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로 자르듯이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팔다리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운동이나 노동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관절을 쓰는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강도를 내가 무리가 될 정도로 심하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같은 관절을 쓰더라도 나쁜 자세로 쓰면은 그 관절이 더 빨리 상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나쁜 자세로 관절을 쓰지 말고 어차피 그 관절을 써야 되면은 되도록이면 좋은 자세로 쓰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관절을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평행을 했을 때 요 라인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리면은 이제 팔 힘줄이 어깨 힘줄이 견봉이라는 뼈에 긁히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런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팔을 들어 올리고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판을 놓아가지고 평소에는 요 정도 팔을 올려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라면은 발판 위에 올라가면은 요 정도만 올려도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더 좋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관절을 덜 늙게 저속 노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통증이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면 양쪽 어깨가 동시에 아프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문제가 같이 있어야지 양쪽이 아픈 거고 보통은 이제 한쪽에 먼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킴이 사랑방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왼쪽 어깨와 왼쪽 뒷목선이 특히 이 시간이면 밤이 되면은 통증이 심해집니다. 팔을 올리거나 돌리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네, 팔을 올렸을 때 불편한 점이 없으면 목이 원인일 경우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목선까지 아프시기 때문에 목이 원인일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이면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정신적 문제일까요? 일단은
목 디스크를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좀 진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MRI를 추천하시면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파한대소님께서 오늘도 질문 주셨습니다. 49세 목 디스크가 있는 남자입니다. 경추 라인을 살리는 경추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담에 걸린 것처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운하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경추를 위해서 디자인된 경추 베개를 쓰셨는데 여전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담이 걸린 것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베개만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목 통증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에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경추 베개라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 높이와 뒤통수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경추 베개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 제품을 사셔라, 이 제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돌려주십시오. 자, 어깨 통증이 근육 때문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요 승모근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뭐 어깨 통증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승모근이 있지요.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깨 견갑골 뒤쪽에 날개뼈에 있는 이 근육이 있거든요. 요 지금 아픈 데는 여기 지금 거의 등 쪽이란 말입니다. 실제 문제가 있는 근육은 요 등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픈 데는 딴 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정말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여긴데 아픈 데는 딴 데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한 가지 근육만 문제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근육이 같이 문제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정말 밝혀내기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목 쪽에 가는 근육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도 많다. 지금 보면은 견갑거근이라고 해가지고 견갑골을 날개뼈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날개뼈의 크기에 비해서 견갑거근의 크기가 되게 작아요. 손가락 하나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날개뼈를 들어 올리는데 이 무거운 날개뼈를 들어 올리는 거를 고작 이렇게 얇은 근육 하나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굉장히 잘 뭉쳐요. 그래서 견갑거근이 뭉쳤는데 여기가 아픈 거는 뭐 당연하죠. 빨간색으로. 그런데 전혀 딴 데도 어깨 쪽도 아프더라. 이러니까 정말 감별이 힘들 거고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근육이 뭉쳤는지를 좀 만져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요 근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요. 이게 사각근, 우리 몸에는 사각근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 중에서 목 앞에 있는 사각근인데요. 이 목 앞이 문제인데 아픈 데는 등 쪽하고 어깨하고 팔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이렇게 아픕니다.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지요. 사실은 이게 좀 흉곽 출구 증후군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육과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깨와 팔을 통해서 손가락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눌리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까지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등 근육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팔 근육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는 감별하기가 어렵다. 그거 근육 뭉친 거 그거 감별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드리는 이제 치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근이완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통증 유발점 주사, TPI 주사를 하거나 온찜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이 있지만 사실은 근육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근육이 뭉친 것을 100% 당장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근육을 풀어드리는 속도를 좀 빠르게 도와드린다. 이 정도로 이제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지 좀 현실과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여러 어깨 통증, 어깨 질환이나 아니면은 목 질환까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올 수 있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네. 믿음으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랑 습관성 탈골이 있어서요. 왼쪽 어깨가 늘 안 올라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일단 있으시네요. 그리고 습관성 탈골, 그러니까 어깨 관절 쪽에도 문제가 있으시고요. 왼쪽 어깨가 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실 때는 이제 어깨에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고령이신 분이라면요.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어깨 팔을 들어 올리는 회전근개에 힘줄에 파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십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님께서 혹시 이제 어깨 관절 통증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로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깨 질환과 그리고 목 질환까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질환만 적어놨어요. 어깨에 오십견이 온다. 어깨에 석회성 건염이 온다. 회전근개 질환이 온다. 그런데 목 문제까지 같이 온다.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관절염이나. 이게 지금 이제 이 동그라미가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 중간에는 요 분은 이제 석회성 건염도 있고 회전근개 질환도 있고 오십견도 있고 목 질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질환, 어깨 질환과 석회성 건염이 같이 오는 확률이 10%. 그리고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경우가 같이 오는 경우가 23%. 제법 높네요. 그리고 오십견, 어깨가 굳어버리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오는 경우가 50%. 와, 50%면 굉장히 높네요. 이렇듯이 어깨 질환이 여러 개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진단명을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만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다치면서 아니면 무리를 하면서 다른 어깨 질환도 언제든지 추가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질환은 이 병이었다가 그 다음 병이었다가 마지막 병으로 진행하는 양상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그 염증이 계속 이어지니까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됐다가 그것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어깨 관절염까지 오는 경우,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령으로 되었다가 이제 결국에는 힘줄이 찢어진다. 회전근개 파열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양상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또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놨고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놨고 오십견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 질환과 어깨 질환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같이 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깨와 목은 일단 증상 부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감배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어깨 포착 증후군, 어깨에서 신경이 눌리는 어깨에서 이제 힘줄이 계속 이제 뼈에 눌리는 경우, 그런 환자분들이 35%는 경추신경근의 포착도 있다. 디스크나 협착증도 같이 있더라, 목에다가. 이렇게 35%나 같이 있네요. 그리고 어깨에 신경이 고장난 분들이 31%는 경추 디스크도 있더라. 목 디스크도 같이 있더라. 35%, 31%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에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 쪽에도 같이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두 개의 원인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나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믿음으로님께 대답을 드렸었는데 댓글을 하나 더 다셨어요. 믿음으로님께서는 아직 30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님께서 아까 제가 어깨에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다 고령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관절염이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뭐 프로 스포츠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많이 무리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셨다든지 그런 이제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자, 그러면 강나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이 생기면 통증 양상만으로 목 디스크 아니면 어깨 질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대충이라도 알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의 초입에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강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은 팔저림과 같이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목에서 신경이 출발을 해서 어깨로 갔다가 팔로 갔다가 손목으로 갔다가 손가락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어깨 통증은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은 팔저림과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어깨가 너무 뻐근하고 아픈데 팔을 쫙 스트레칭 해주면 조금 낫지만 다시 일하다 보면 동일하게 아픕니다. 요 말씀은 그리피님께서는 지금 스트레칭만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통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원인, 근육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목이랑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자세 교정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른 자세를 잡는 방송을 목 통증, 거북목 바른 자세, 목 통증 목 디스크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에 대해서도 어깨 통증을 위한 운동을 따로 있다라는 방송에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놨으니까 그 방송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예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통업이 돼 있어요. 약간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깨 통증, 견쇄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쇄 관절염 좀 낯설지요? 네,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한자라 가지고 견쇄 관절이라고 우리 쇄골 있잖아요, 쇄골. 쇄골의 끝에 어깨 뼈와 만나는 관절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가 또 많이 쓰면 관절염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그만한 관절이 있습니다. 쇄골과 어깨뼈 사이에 여기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관절염이 오느냐? 기본적으로 관절염은 많이 쓰기 때문에 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관절은 언제 많이 쓰느냐? 팔을 좀 계속 들어 올리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팔을 계속 들어 올리는 분들께 이 견쇄 관절염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이 밀리터리 스프레스 무거운 걸 들고 이제 팔을 위로 쫙 든단 말이죠. 요러면은 여기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밀리터리 프레스 빡세게 하는 사람들한테 견쇄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도를 한다든지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다든지 팔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분들은 이제 관절이 퇴행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여기에만 딱 아파요. 여기에만 딱 아픈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이 관절에 눈으로 보면은 좀 이제 변형이 생겼어요. 관절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운동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은 좀 이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하철을 걷다가 이제 어떤 이제 몸짱인 젊은 남성분께서 이제 슬리브리스, 소매가 없는 이제 러닝 셔츠 같은 이제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견쇄 관절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께 당신은 견쇄 관절염입니다. 좀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요즘엔 좀 이제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차마 모르는 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그냥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견쇄 관절 부위에 변형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아래로 해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누르듯이 이제 옆으로 누우면은 당연히 통증이 더 심해지겠지요. 문제가 있는 곳을 땅바닥 쪽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 놓으면은 관절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어떤 질환인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견쇄 관절염은 170도에서 180도 사이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요 견쇄 관절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을 들어 올리셔가지고 좀 운동을 빡세게 하시는 남성분들 전문분이라면은 팔을 들어 올리셔가지고 요 170도하고 180도 사이에서 통증이 심해지면은 여기 견쇄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좀 다시 디자인하셔야겠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관절염 그리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 소염제를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르는 경우가 있고요. 염증 자체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 선생님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분 수술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피해야 되느냐?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짱이신 분들이 견쇄 관절염이 와 있다 이러면은 이 과한 근육 운동, 특히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제를 해주셔야지 이 관절염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무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뭐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스트레칭 이렇게 잡아째는 스트레칭을 제가 뭐 그렇게 권유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척추를 펴고 어깨도 펴가지고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평소에 지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어깨 관절염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인지 흉곽 출구 증후군인지 확실치 않으면 진단적 주사라도 하나요? 엘리님께서 진단적 주사 하지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주사도 있고 엘리님께서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 디스크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흉곽 출근 증후군이라든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여러 군데 주사를 해보면서 문제가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해나가는 역으로 유추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이야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관절을 자주 쓰면 안 좋다는데 그러면 평생 운동 한번 안 해본 사람과
평소 꾸준히 헬스로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어깨 통증이 올 확률이 적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마이 야희님께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 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너무 안 써도 좋지 않고 너무 써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관절을 너무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관절을 너무 안 썼을 때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관절을 너무 안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량이 적고 그만큼 운동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운동을 덜 하면은 당연히 근육이 얇아져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보면은 근육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서 우리 몸의 관절하고 여러 가지 신경들을 뼈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야지 우리 몸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절을 너무 안 쓴 분들은 운동을 너무 안 한 분이고 운동을 너무 안 한 분들은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관절하고 뼈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은 너무 써도 안 되고 너무 안 써도 안 된다. 그래서 과한 운동 말고 꾸준히 저강도로 운동하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M 써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양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찌릿찌릿 전기 통하는 것처럼 저린데 원인이 뭘까요? 자, 이게 이제 8번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번 신경을 누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신경은 목에서 어깨를 통해서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갑니다. 그래서 목에서 눌리면은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여기 이제 흉곽에서 눌리면 흉곽 출구 증후군.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눌리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손목에서 눌리면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통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은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림들이 귀엽네요.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제가 대부분 직접 그린 겁니다. 제가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료 홍보 그리고 홍보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 좀 공들여서 찾는다고 해도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제가 만화 학원을 3개월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야매로 익혀가지고 제가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PPT로 다시 넘어와 주시겠습니까? 자,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어깨 관절도 이제 제가 이제 대충 그린 겁니다. 자, 어깨 관절염은 보통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계속 썼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깨 질환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20대, 30대 때는 이제 다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팔을 들어 올려가지고 어깨 충동 증후군이나 아니면 이제, 건염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40대, 50대 중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힘줄이 파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질환으로 이제 이어지고요. 또 계속 나이가 드시면은 결국에는 어깨 관절에까지 관절염이 생기는 어깨 관절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관절염의 증상은 심한 어깨 통증,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어깨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팔이 뻣뻣합니다.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팔을 들어올리기 힘든 질환들은 좀 많아요.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어깨가 강직이 된다고 무조건 어깨 관절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일 때 뚝뚝 걸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엑스레이로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뼈와 뼈가 사실은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거든요. 관절뼈는. 왜냐면은 이 뼈와 뼈가 맞닿아 있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뻑뻑해가지고 아프기만 하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는 사실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이 간격 사이에 이제 관절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쪽에 이제 윤활유 같은 이제 성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싹싹 이제 스치게 됩니다. 저항이 없이. 네, 이렇게 스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관절면이 닳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움직일 때 뼈와 뼈가 긁히니까 이게 긁게 되니까 이제 아픈 거지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지금 팔뼈하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면이 완전히 닿아 있지요. 그만큼 이제 관절면이 다 닳아버렸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관절염이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깨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일단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뭐 어깨에 무리를 주는 생활 자세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거를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약이나 연고를 바르고요. 필요한 경우에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안에 염증이 지금 당장 너무 심해가지고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문의의 신중한 판단 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간헐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같은 관절에는 1년에 2회 또는 3회 이하로 맞기를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인이 되는 생활 자세를 변경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생활 자세가 나빠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자세, 그리고 아픈 팔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어깨를 계속 누르는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이 방송에다가 이제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려 놨으니까 이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아까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관절염이 심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악화가 되고 팔을 계속 못 들어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이제 주변을 잘라낸다든지 관절량을 잘라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너무 진행을 했다 이러면은 인공관절까지, 우리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마지막에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의 원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어깨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깨 통증이 목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근육 때문에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어깨 질환들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깨 질환뿐만이 아니고 목 질환도 같이 올 수도 있다.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깨 주변의 관절염, 견쇄 관절염,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나영님께서 저보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엔 제가 건강해요. 예전에는 좀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네. 마이아님께서, 네. 극과 극이 가장 안 좋다는 거군요. 라고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은성님께서, 학원까지 다니셨다고, 열정을 느껴진다고 이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조금 자꾸, 뭉개지네요. 그리고 이제 오영도님께서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거군요. 라고 이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님께서 그림 실력이 최고이세요 교수님이라고 대놓고 하얀 거짓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넘겨주십시오. 네, PD님 PPT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PPT였네요. 근데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제가 어깨 통증 5부작을 완성했습니다. 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4부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편 석회성 건염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5부작으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성 건염, 그 다음에 회전근개 손상, 파열, 그 다음에 오십견에 대해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어떤 운동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어깨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깨 통증 5부작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Q&A는 했고요. 자, 저는 이제 비욘디에서 방송을 많이 찍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 5부작 했고, 목 통증에 대해서도 이제 4부작을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등 통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5부작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이제 무릎까지 같이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그리고 이제 무릎 운동, 생활 습관, 영양제에 대해서 쭉 5부작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의학과 전문의로서 이제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통증 질환인 신경이 고장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일 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통증 진료를 알차게 받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인 대상포진에 대해서 또 4부작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찍어 놓은 방송 중에서 특히 좀 이제 애정이 가는 방송이 요거거든요.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할 영상.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막상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골든타임 안에 빨리빨리
이때는 이 치료, 저 때는 저 치료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시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정리해 주신 게 이제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때는 진단받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할 영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2,300대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요즘에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한 8,90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끼는 영상이었는데 좀 이제 그래도 반응이 오고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찍는 이유는 비욘디의 월 2회 정기 출연 중이거든요.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적어도 3월까지는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뒤에 9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통증 진료 알차게 받는 방법, 어떤 팁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질문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후에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팔꿈치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월 달에는 손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2월, 1월 달에는 엉덩이 통증, 골반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유튜브 조항무엔 통증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주 전에 왔을 때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1,600명대였는데 지금은 2,400명대로 늘었습니다. 계속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애정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2달 전에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 가지고 비욘디 주제와 같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주구장창 다루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예전에 비욘디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해가지고 어깨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진료 팁, 대상포진 통증, 목 통증까지 제 유튜브 채널에 저는 10분 이내에 컨텐츠만 제 채널에서 다루거든요. 짧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비욘디에서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엉덩이 통증, 골반 통증 하면서 또 이제 제 채널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저만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댓글이라도 웃는 이모티콘만 달아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조항무의 통증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조항무 페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초코 딸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이 특히 밤에 심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찜질팩과 마사지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둘 다 뭐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고요. 찜질팩이 그나마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뜨겁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이 질이 떨어지죠. 네, 당연히 이제 밤에 더 아프니까요. 네. 그리고 고급시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팔뚝 바깥쪽과 손날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저림 증상이 있는데 이것도 목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면은 7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6번. 세 번째, 네 번째는 7번.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8번.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손가락이 아프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 목에서 어떤 신경을 눌리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 별다른 건강적인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가 없는데 이 저림이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근육 문제였는데 근육이 좀 괜찮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그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염증 반응을 통해 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준 다니엘 님께서 코로나 감염 후에 소신경병증 증세 있을 시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코로나 감염 이후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말초신경이라든지 중추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왕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원인까지는 밝혀져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설류님께서 이제 오늘도 감사합니다. 2,400명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월의 프로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강의 내용들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정말 힘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비욘디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재밌어 하고 또 계속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 다니엘님께서는 2년 가까이 여러 치료를 해봤으나 효과가 없으셨군요. 코로나 감염 후에 이제 신경 문제가 온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3일 뒤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통증 진료 잘 받는 법
팁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 이후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